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body. 간략하게 제 자신에 대한 introduction 소개부터 about 드리겠습니다. myself. Just 방금 now 전에 연사는 was 제 my boss, 보스인 마틴 Martin. 씨이시고요. So 네, 제게 probably 주어진 about 시간 한 5, 5분, 10 10분까지 더 Suppose 쓰셨습니다. that 40 minutes. 아무튼 So, 그 40분 시간이 a 주어졌는데요. quick 저에 대해서 introduction 소개드리면은 myself. I look 저는 after 그 제조업과 manufacturing 리소스를 resources for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태 지역에 for the 대해서 whole Asia 담당을 Pacific 하고 based 있고요. out in 싱가포르에서 Singapore. 근무하고 So 있습니다. a bit 제 of my background. So 배경을 I 좀 think there's some 말씀드리겠습니다. relevant 오늘 also 제가 그 reason 말씀드리고자 why I 하는 wanted 주제하고도 to 좀 관련이 introduce 있기 myself that way. So I 때문인데요. worked 5년 동안 5 디지털 years 이퀴먼트에서 for 일했습니다. digital 디지털 equipment. 이퀴먼트 I'm 아시는 not 분 sure if 손들어 you still know 봐주세요. digital equipment. 덱사가 Anybody 어떤 in the 회사인지 room 아시는 know 분 who 손만 that 좀 is? 이렇게 들어 흔들어 Just wave 주세요. your hands. You know who that is? 와, That's 좀 dangerous. 위험한 A name 상황이죠. that's been 회사 이름 forgotten like 자체를 this quite a 기억들도 few years 사람들이 ago. And 못하니까요. subsequently I joined 하여튼 HP 그 뒤에 for 10 저는 years. HP로 가서 Got 2 10년 years 동안 in 일을 했고요. 또 IBM. IBM에서는 3년 Now 일을 about 3.5 했고 지금은 years in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년 in 반째 Microsoft. 일하고 So my 있습니다. topic is 오늘 제가 about 말씀드릴 주제는 next generation operation. 차세대 오퍼레이션입니다. And then there's a word 글로벌 global 오퍼레이션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fairly 그래서 꽤 difficult 어려운 subject. 주제입니다. But I think 하지만 citing my little bit of my 제가 background, 그동안 그 professional 쌓은 background, 경력을 이렇게 I think 놓고 볼 때 I'm kind of in 이 the position to 주제를 describe 그래도 some 어느 of 정도 those. 좀 말씀드릴 수 It's a 있지 big 않을까 topic, it's a topic 생각합니다. that I'm 그리고 really 이 주제는 interested. 사실 관심 And then 있는 I think, 주제이고요. 우리 certainly the 산업이 industry has changed. 많이 The 변화했고 landscape 또 has changed. 기업이 The way 경쟁하는 they 환경도 compete 많이 has changed. I think Martin has 바뀌었습니다. alluded to, 아까 마틴 in the 씨께서도 morning discussion. I 발표를 have 하셨습니다만요. 그래서 지금 with 앞으로 us. 3, So I'll 40분 explain 동안에 that how to 아까 그 translate 들으셨던 those 그런 trends 트렌드를 into what 우리가 we do 매일매일 day to 그 day. 운영하는 And 그 how- 사업 what- 방식에서 what 어떻게 it is 접목을 next 시킬 것이냐, generation. 또 And how can 차세대 we 글로벌 apply 오퍼레이션은 to what 무엇이고 we are 이것을 doing 어떻게 every day. 오늘 내일 So that will be 우리의 the gist 그 of 업무 환경에 my 적용할 것인가 presentation today. 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So, 다루도록 again, 하겠습니다. 경쟁, 또 경쟁. 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틴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의 많은 그 브랜드들은 경쟁이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뭐 100여 년 된 브랜드도 있고 또 오랜 연역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디지털 이퀴먼트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 회사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한 그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기업이 금방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해서 살펴보자면은 차세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4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out innovate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일본 회사가 57억 달러 손실을 봤다 하는 보도가 나왔죠.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이디어 부족, 혁신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의 자체 평가였는데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산업에 대비해서 경쟁사에 대비해서 더 앞서서 혁신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다음은 무엇이냐, 스마트 TV의 다음 세대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미리 앞서서 혁신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outperform입니다. 경쟁사보다 더 높은 그 성과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그 비용 면에서의 그 효율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혁신은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하이테크,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공급망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따라서 리스크도 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재고가 잘못 쌓이다 보면은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과 비용 절감을 통한 높은 성과를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또 그 많은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사보다 앞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그로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도 보면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많은 경쟁사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경쟁사보다도 더 나은 성장 엔진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웃커넥트입니다. 사람들과 사물들과 공장과 콘크리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프로세스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갖고 들어올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마틴 씨의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차세대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시면은 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네 가지 사항에 다 붙였습니다. 즉 단순히 혁신을 가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보다도 더 빨리 더 앞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웃자를 쓴 것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비디오를 통해서 미래의 그 IT 트렌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등등을 사용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비디오도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보셨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서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혁신을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무엇이냐인데요. 제가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니까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무엇이고 차세대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컬래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되기 위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또 계약 및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협상, 또 재정, 재무, 서플라이 체인, 또 실제 공장과 같은 부동산, 또 HR, 리걸, 마케팅, 세일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 회사, 원 컴퍼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회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대한 것이죠. 또 10만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다 전 세계에 분포돼서 이루어지는 환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이고요. 또 제가 컨설턴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의 요소들을 지금 X축에 적어놨고요. 또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들 4가지를 Y축에 적었습니다. 아웃 이노베이트, 아웃 퍼폼 등등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로벌 오퍼레이션별로 어떤 부분에 더 성장을 해야 하는가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은 제 컨설팅 경력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성숙된 부분을 초록색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숙된 부분을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성숙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트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딜리버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0인치, 60인치 텔레비전이 몇 달러로 $1,500, $1,600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죠. 3D TV도 그렇고요. 그만큼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조, 운영 쪽도 보시면 꽤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분야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마케팅은 대변혁을 거쳐야만 하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 마케팅 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직, 기술과 관련해서 마케팅에서 많은 투자를 혁신을 가하기 위해서 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볼 때 세일즈를 세일즈망, 영업망, 서비스망 등을 더 확대해서 최종 소비자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EM도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커넥트 쪽에서 글로벌 세일즈 오퍼레이션의 빨간 표시가 된 것입니다. 고객의 니드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오퍼레이션도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성장의 니드가 큽니다. R&D도 마찬가지고요. 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X축, Y축을 통해서 이 글로벌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웃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그 플랫폼들을 연결하고 직원, 파트너, 고객들을 다 연결해서 그들의 니드를 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성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세일즈, 컴플라이언스, R&D, 마케팅, 혁신 관리 라고 하는 분야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되기 위해서 차세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그 성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회사로 돌아가셔서는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어떻게 그 프로세스 혁신 또 그 인적 자원 혁신 등등을 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성장을 기하고 따라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될 것인가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세스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성숙된 그 글로벌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제가 보고요. 이 프로세스 분야별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성을 우리가 확보를 했느냐. 파워 유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글로벌 세일즈 오퍼레이션에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다라고 할 경우 그 10,000명이 매일매일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SAP의 세일즈 디스트리뷰션 또는 뭐 현재 CRM 시스템 에서 이러한 그 시스템을 그 사용하는 사람들, 주문을 받는 뭐 3,000명의 활동은 좀 알겠지만 나머지 7,000명은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들은 그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마틴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빅데이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영업사원들이 스마트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커넥티비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한 예이죠. 예를 들어 10만 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다. 모든 그 10만 명의 직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느냐. 그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집을 하느냐. 또 파트너의 경우는 어떠냐. 등등등. 또 고객도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네 번째는 생산성 주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 직원들이 보다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그 옵션 중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일만 해서는 안 되죠. 아시아의 근로자들은 보다 그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조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때 이벤트가 생기면은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죠. 물론 그 사후 대응도 좋습니다.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에 반응해서 대응을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사후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향적으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로는 그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롤 기반으로 해야 되죠. 아까 그 마틴도 말씀해 주셨었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그 디라 아키텍처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20만 명 또는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고 또 1,000만 명의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그 프로세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숙도를 가졌느냐를 봐야 됩니다. 세일즈 오퍼레이션, 마케팅 오퍼레이션, 서비스 오퍼레이션, 어떤 오퍼레이션이든 간에 이런 각각의 그 프로세스 분야에서의 성숙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날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축을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 소비자에 의해서, 파트너에 의해서 그 소비가 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아주 깁니다. 전에 그 태국에서 홍수가 생기면서 한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됐죠. 또 일본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공장이 5개월 동안 가동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엔드-투-엔드의 가시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그 놓쳤다, 뭔가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또 생산성이 그 상실된 예측 불허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프라를 제가 OT, IT로 했는데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공장, MES, DCS, 스카다 등등등 뭐 에너지 관리 등등에 해당하는 것이 OT고요. IT는 ERP, CRM, 메일 뭐 등등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인프라는 여전히 파워 유저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10만 명의 직원이 회사에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ERP 시스템에 의한 지원을 받습니까? 2만 명입니까? 1만 명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 나머지 8만 명은 이 ERP 시스템 지원을 못 받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ERP 시스템이 기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ERP 시스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8만 명이라면 그들은 뭘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로는 또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ERP 시스템에 전체 그 기업에 갖고 있는 데이터 대비해서 ERP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10%, 20%, 30%, 50%? 그리고 또 그 정형 데이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우리 공장 내에 있을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나머지 70%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비즈니스는 둘을 다 필요로 하죠. 단순히 그 IT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션 데이터도 필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기업 밖에 있는 외부의 데이터도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스 끝부분을 보시면은요, 주요 그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 통합, 소싱, 구매, 제조, 생산, 기획, 판매,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이 소비 지점까지 가는데, 현재 인프라에서부터 소비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그 프로세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거대 시스템을 많이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한 결과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대적인 그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션이나 지식 관리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에 그 접근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고 또한 그 콘텐츠가 그 노후화됐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자동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프로세스가 아직도 많고 가시성,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고 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봐야 됩니다. 혁신, 성과, 성장, 연결 등을 또 해야 되고요. 또 프로세스 층에서 보고 또 그 프로세스의 성숙도 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Y축으로 보면은 글로벌 프로세스가 나와 있고요. X축으로 보면은 혁신의 니드, 성장, 연결, 성과의 니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능, 성과 면에서 볼 때 프로세스 혁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효 경계,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랫폼을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웃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아웃 이노베이트 분야에서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코스트 근간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둔 플랫폼에서 더 나아가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유연한 플랫폼으로 또 가야 됩니다. 마틴도 프레젠테이션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부족해서 다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바로 또 프로젝트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더 유연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롤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맨 윗단에 보시면은 인텐트 중심의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수십만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주 대규모 기업이라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플랫폼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플랫폼, 인텐트 중심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는 하나, 플랫폼은 세 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타이틀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좀 나누어서 보고 현재 그 역량을 진단을 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즈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너무 미래 얘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나 있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또는 선도적인 기업들이 이런 것을 채택하고 있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제게 얼마 남았습니까? 12시에 이제 점심 시간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12시에 점심 시간이. Okay. 지금 한 분 더 발표만 하시면 되세요. So I have 네, about 그러니까 15 제가 minutes. 시간이 Okay. 얼마 Very good. 남았다고요? So what I'll do is 15분이요. I'll use- 네, I'll 좋습니다. just do a few. I have five. 5개, 6개 유즈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여섯 개 유즈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거고 우리의 플랫폼은 어떻고 이런 거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첫 번째 유즈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오랫동안 선도적인 입장에 있던 그 기업이 실패하면서 아이디어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파트너, 고객, 소비자, 직원들 어떻게 다 인게이지 시켜서 이 혁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디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보통 컨설턴트를 이용을 하죠. 근데 글로벌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컨설턴트에 도움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컨설팅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요, 보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리치아웃에서 핵심적인 그 오디언스에게 다가가고 또 보다 폭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관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의성이고 하나는 좀 더 구조, 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 체계라고 하는 것은 PLM을 통해서 구현도 하고 해서 다 잘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아직 잘 친숙해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크리에이티브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와서 그 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부분과 또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엔드-투-엔드로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혁신 관점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시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정량화된 체계 구조 간의 균형을 잡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넷북도 그렇고요. 누가 이러한 노트나 넷북 같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까? 이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할 때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혁신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큰 여러 고객들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와서 그 혁신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도 우선 그 인게이지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러니까 혁신의 소스를 인게이지 시켜야 됩니다. 뭐 직원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게이지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디어를 진화시켜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R&D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주로 이 실행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평가를 또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가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기업들 중에서 인게이지 쪽에 약점을 두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아이디어 소스를 인게이지 시키는 쪽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죠. 그래서 아주 커다란 파이프가 이 인게이지 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 오디언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약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에서 아이디어로 개념에서 타당성, 그 개발, 런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아주 큰 것바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엔진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와 애널리틱스가 필요합니다. 많은 문서들이 IT 시스템에서 생성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적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고 지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면은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 관리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부적으로 이를 적용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그 PLM 밴드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PTC, 시멘스, PLM 다소 쪽에서 PLM 업체 그리고 몇몇 업체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CAD, CAM 등 이 구조 정형화된 부분, 파트 매니지먼트, PLM, 그 이슈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다가 파트너와 함께 4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커넥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연결하느냐고요. 또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을 더 추가했고 가시성, 레버리지 이 4가지 차원을 파트너와 함께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PTC 같은 경우 저는 소셜 PLM 기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소셜 링크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인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시멘스는 쉐어포인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스인 그 링크를 사용해서 팀센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품 데이터를 더 큰 오디언스들에게 이렇게 접근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소셜하고 보다 폭넓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PLM 밴드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서치 기술을 적용해서 PLM에서 그 파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그 파트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트 검색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직관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예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템 타입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부품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됩니다. 자, 클릭을 해서 모든 그 스테이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를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쉐어포인트가 검색을 해서 아주 쉽게 그 파트에 대한 그 스펙도 볼 수가 있고 치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브라우즈해서 파트에 대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또 클리어 시키고
아이템 타입별로 이렇게 분류를 또 시켰죠. 분류하고요. 이 데이터는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R&D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의적으로 이를 사용을 하고 보다 소셜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툴을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번 유즈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다음으로 파워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지요? 네, 두 번째 유즈 케이스 보겠습니다. 롤 기반의 협업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R&D를 보시면은 PMO 같은 툴을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라이머베라, SAP, HP의 PMO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PLM 시스템이 있고 MCAD, ECAD, SCM, ERP, CRM 등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엔드유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에 보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 고객을 위해서 파트너와 함께 롤 베이스드 콜라보레이티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들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든 세일즈든 롤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된 솔루션 프레임워크에 각 롤별로 접근을 해서 포트폴리오별로 리퀘어먼트 매니지먼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등의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유즈 케이스로서 다음번에 이펙티브 프론티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계속 셀러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유효한 효과적인 프론티어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유저 그리고 보다 큰 그룹의 익스텐디드 유저 또 외부 유저들 또 다 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죠. 마르틴이 BI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BI2를 직원들에게 주어서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청소비 비용도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내에서 어떤 스택에서든 한 스택만 택해서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 기반의 플랫폼을 채택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즈 케이스는 글로벌 오퍼레이션 가시성 및 협업이라고 하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발전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하게 한 5만 개 발전소가 있는 그런 전력 회사다라고 하면은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안정성을 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되는 툴들이죠. 예측적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프로세스 데이터, 열 성능 등등등을 다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시스템 장비 레벨 비유가 필요하고 또 협업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서들이 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요. 그 다음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의 메인터넌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오퍼레이션 에 있어서 데이터 소스가 많은 곳에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된 경우가
흔하죠. 또 다양한 그 시스템의 그 가동 상태 등에 대한 단일한 비율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콜라보레이션을 제대로 못하고 또 매일매일의 그 업무 프로세스가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연속적으로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엔드-투-엔드 오퍼레이션 인텔리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소스로부터 정보를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 드릴다운 할 수 있어야 되고 롤 기반으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IT에 보면은 뭐 CRM, PLM 같은 IT 시스템, 또 컨트롤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물류, 프로덕션 컨트롤, 스카다 등등과 같은 그 OT 시스템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그 고객들은 적어도 이 공장단에서는 이러한 그 정보들을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EMI라고 하고 또는 뭐 Manufacturing Intelligence라고도 부르고 또는 Enterprise Manufacturing Visibility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공장단에서는 정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진 않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콘크리트와 왼쪽에 있는 카펫, 그러니까 카펫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무실 환경에 카펫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환경을 어떻게 연결해서 가장 협업이 잘 되는 환경, 롤 기반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적인 기술의 하나입니다. 어제 아침에 executive briefing 세션을 한 선도적인 오일앤가스 회사하고 가졌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렸더니 놀랐습니다. 쉐어포인트 이미 갖고 있는데 쉐어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놀라셨습니다. 단순히 그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만 쉐어포인트를 봤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협업 플랫폼을, 롤 베이스드 플랫폼을 그냥 갖추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필요한 것이죠. OSI 소프트라고 하는 지휘의 파트너사는 그 파워 앤 유틸리티, 오일 앤 가스 쪽에서 그 선도적인 그 업체인데요. 파트너와 함께 저희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 시스템에서부터 바로 그 엑셀 파워 피벗 유저들이 파이 시스템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플랜트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이 널리 사용이 되면은 BI를 할 수가 있고 쉐어포인트를 사용해서 모두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 퍼블리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엑셀 서비스도 있습니다. 롤 베이스드 뷰라고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보면은요, 또 뭐 가시성과 협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역할별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모든 프로세스 엔지니어, 프로덕션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컨트롤 룸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원격지에 혼자 떨어져서 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퍼스, 샹하이 등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문제도 잘 다뤄야 되지만 그 인재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교대조 10장의 그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10장이 봐야 하는 그 해당 섹션에 대한 비율을 대시보드로 제공해주고 있죠. 또 인시던트에 대한 보고도 되고 또 뭐 프로덕션 성과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공장장의 경우는 또 그 공장장에 맞는 뷰를 보고 있고 또 글로벌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는 그 글로벌한 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사일로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 또 이 모든 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에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 뭐 전향적으로 또는 그 사후 대응을 그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유즈 케이스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크죠. 그래서 그 리치아웃하고 인게이지해서 뭐 매출을 더 높여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그 비디오가 준비됐습니다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그 유관한 정보를 어떻게 적시에 제공을 할 것이냐, 또 유저의 의도, 유저의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그 포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소셜에서도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준비됐습니다만 비디오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즈 케이스는요, 오늘날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통합된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구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플랫폼들을 다 연결을 했고요. 통합된 데이터 익스피리언스를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가 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통합된 프로세스와 플랫폼이 글로벌하게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사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간에 다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I 가 모든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이 B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몇 장이 더 있습니다만은 그 건너뛰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현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일로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롤 기반의 아키텍처로, 인텐트 중심 아키텍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역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다 됐다고 자꾸 저에게 신호를 주는데요.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플리케이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시간에 체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잘 포착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게 멀리까지 다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실시간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또 그 업무와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 다 실시간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xtended Enterprise, Connection,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이야말로 경쟁 우위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BI죠. 모든 사람들이 BI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그 센싱,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롤 기반으로 그 익스텐디드 직원, 그러니까 내부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파트너, 고객에게까지도 다 그 롤 베이스로 다 정렬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